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면 왠지 누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지금 일단 학교에서 나가는 단원이 프린트로 나가고 있는데 작품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들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좀 진도를 나가야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여태까지 나간 거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프린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맞춰보고 문제 훈련하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들은 다 보셨죠? 학원에서 조사해달래요, 점수를. 문 잠그시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근데 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굳이 뭐 조사할 것까지 있을까? 네, 학원에서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굳이? 김영수 씨, 자네 점수만 대표로 듣고 넘어갈게. 몇 점 받았냐? 84점이요. 조졌네. 알았어. 잘했어. 자네가 학원 전체 2등인 것 같은데? 네, 걔가 98이니까요. 자네 97이잖아. 야, 유호정이 그 정도였어? 아유. 빨리 넘어갈까요? 우울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번 점수, 제가 조사 굳이 적극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알려주면 고맙겠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점수가 나온 사람도 있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출발점이 다른 거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으면 열심히 안 한 것 때문일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열심히 나름 겨울방학 보냈는데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분명히 겨울방학 때 놀았는데 이번 겨울에 놀았는데 잘 맞은 친구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이게 재능의 차이입니다. 이게 재능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정식적으로 아직도 그 엄마의 거짓말에 속고 계신가요? 네가 점수가 안 나온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중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어젯밤에 롤 밤새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시험을 나보다 잘 본 일이 있어. 나는 밤새 공부했는데 분명히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이제 알고 가자고. 자, 그러면 이 재능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을까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점수는 어디 기록돼요? 이번에 보신 모의고사는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기억돼요. 이 점수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기록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걸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시험입니다. 하여간 나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제 나의 학습 단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공평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누구는 98, 97에서 출발한 학생이 있고 누구는 60점에서 출발한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제가 비유를 뭘로 많이 들어드리냐면 피아노 사건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바이엘이라는 피아노 교본 책 아세요? 바이엘? 많이 안 해. 나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서 피아노를 쳤었거든. 첫날 아주 재밌었어요. 도미솔 요거 하고 뭐 동시에 치는 거 화음하고 재밌더라고. 한 2주 정도 배우니까 이제 왼손을 쳐보래요. 뭐 버벅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왼손도 잘 쳤습니다. 나름 누르니까 나오더라고. 자,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양손을 동시에 치래요. 난 지금도 그래서 피아노를 못 쳐요. 야, 이게 말이 돼? 오른손을 이 위에 거를 치고 왼손은 아래 걸 쳐라. 이걸 동시에 해라. 나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오른손으로 세모를 그리면 오른손으로는 세모, 왼손으로는 동그라미. 이거 동시에 가능해요? 해보실래요? 이거는 동그라미, 요거는 세모. 따로따로는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해볼래요? 여러분들 다 지금 아파 보이는 거 알죠?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못해. 그래서 이제 바이엘 다 못 되고 그만뒀어요. 몇 달 더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뛰쳐나갔어 울면서. 진짜로. 초2 때야. 자,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김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출산을 해서 저도 이제 삼촌이 됐네. 조카가 태어났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피아노 학원을 갔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양손도 잘 치고요. 바이엘을 3개월 만에 뗀 거야. 그리고 체르니를 바로 3개월 차부터 들어간대요. 나는 반년 넘게 했는데도 바이엘 결국에 못 뗐거든. 자, 이 친구는 그래서 계속 피아노를 쳐서요. 초등학교 뭐 지역 콩쿠르 대회 같은 데서 은상도 타오고 그랬었어요. 자,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할게요? 아유, 니네 오빠는 재능이 없는데 경이야,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 충분히 동의할 말이죠. 우리 엄마의 말이.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내 여동생을 봤으면 무슨 기분이었을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예요. 나랑 차이가 있어 보일까?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나나 재능이 없는 나나 재능이 있는 얘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눈에 봤을 때는 둘 다 그냥 잡밥이에요. 뭐야 이거 20출내기들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거든. 재능이 딱 여기까지예요. 재능은 딱 여기까지야. 실제로 목표로 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나는 노력과 시간,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을 시사하고 싶은 거냐? 노력이 재능을 이겨요. 노력이 재능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이번 모의고사는 재능의 차이가 보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뭐 기뻐해도 좋아요. 잘 나왔으면 이 성적을 잘 유지해지라고 열심히 이제 달려가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도 이제 내가 여기가 출발점이고 나의 재능은 이 정도지만 노력으로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믿어줘야 돼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부터 저랑 한 달 동안 할 내신 시험은 100% 성실도, 즉 노력에 따라서 그냥 점수가 결정됩니다. 시간을 돌려볼게. 한 달 전으로 돌려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으로.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른 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지와 해설지가 나가요. 이번에 본 모의고사의 지문과 문제와 해설을 미리 줘요. 한 달 동안 공부하래요. 공부해요. 자, 그리고 엊그제처럼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이 몇 점 나올까요?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시험지와 지문과 해설을 다 줘요. 한 달 뒤에 시험을 봐요. 엊그제 봤어. 몇 점 나올까?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몇 점 나와요? 100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신 시험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모든 정보와 지문 정보를 다 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럼 우리는 그걸 익혀서 이제 주어진 시험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미리 주어지는 겁니다. 지문과 그 이론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은 모의고사는 그럴 필요 없지만 이 내신 시험은 100점을 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시작해보자고요. 1단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 하나씩 가져가. 총 4개야. 빨간색이 1단원입니다. 천재교육이고 본인 학교가 오른쪽에 써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표지에 두르고라고 써있으면 맞습니다. 천재교육학에 두르고 써있으면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학교에서 나간 진도 중에 가장 유의미한 이론은 바로 이 대화, 언어의 예절이에요. 요 조금 어렵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참! 내신 시험은 아까 말했지 성실도에서 결정된다고. 근데 내신 시험에서 성실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 디테일을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선배 얘기예요. 이름을 말하긴 뭐하지만 김모현 언니 누나예요. 지금은 졸업했어요. 이 누나는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국어 시험은 우리 이거 하나씩 가져가죠. 하나씩 가져가세요. 모든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1등급 맞았습니다. 국어 내신에서. 와,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 나도. 나도 솔직히 시험을 3년 동안 보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1등급 나온다는 건 나도 확신을 못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대요. 자기는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범위가 최종 확정되면 공부할 때 다른 것도 문제도 많이 풀어, 이 친구가. 문제도 많이 푸는데 제가 이제 이 교과서를 드렸잖아요. 이게 주석 교과서거든요. 약간 필기가 되어 있는 교과서예요. 교사형 교과서지. 이거를 들고 가요. 방에. 그리고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서 페이지를 다 외워버렸대요. 다 외웠대. 너무 무식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게 뭐야 했는데 자 이게 시험날에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2학년 시험이었는데요. 2학년 1학기 문학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봐. 애들이 갖고 와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 이렇게 봤어요. 그래 고맙다 시험지. 나도 풀어봐요. 근데 한 문제가 안 풀려. 기억이 나. 어떤 소설이었고요. 소설이었고 난소공이었던가? 소설이었고 17번 문제였어요. 문제가 써 있어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무난한 문제야. 1번 뭐라고 짧게 써 있어요. 2번 뭐라 써 있어요. 3번 뭐라 써 있어요. 4번 길게 써 있어요. 5번도 마찬가지로 길게 써 있어요. 자 읽어봤는데 슥 봤는데 안 풀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1번은 좀 처음 보는 말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말. 약간 되게 이상한 말이었어. 정서적 도출에 대한 특성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정서적 도출? 도출? 돌출이었나 그랬어. 막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자 2번 되게 길어요. 뭔가 이거 같기도 하고 뭔가 말장난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건가? 답이 이건가? 막 헷갈려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말한 1등급 항상 맞는 그 누나 언니가 선생님 그거 답 1번이에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에? 이게 1번이라고? 내가 문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말은 처음 보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문학 교과서 297쪽에 학습 활동에 작가 소개란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쯤인가 있었어요. 그 말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가봤지. 진짜 딱 그 키워드가 짤막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게 여기 들은 거야.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내신은 디테일, 성실도를 테스트한 시험인데 이 성실도를 뭐로 증명하냐? 바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바로 성실도가 증명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 주신 프린트, 이제 앞으로 나갈 진도를 빠짐없이 꼼꼼히 다 분석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자고. 자, 우리 1단원 책 보고 있어, 자기야. 이거 단원명 볼 줄, 이거 여러분들 여기 숫자 써 있는 거 이거 볼 줄 아시죠?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이야, 이게 2야, 이게 3이야. 이거 뭐게? 오, 나만 몰랐나? 나만 최근에 알았나? 근데 이게 5예요. 이게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4. 근데 이렇게 안 하죠. 3이 있으니까. 6, 7, 8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10, 10이고요. 그런 거였어요. 물론 지금 1, 2, 3이라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 교수님이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잠시만 이거 한 방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필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웬만하면 필기 안 해요. 왜냐면 필기가 다 되어 있거든. 근데 학교 프린트에 없는 내용도 교과서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써줘야 됩니다. 이걸 어디다 쓸지 했는데 좀 쓰기가 애매해서 자, 교재 페이지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만 이런 것 좀 설명할게. 이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석 교과서예요. 필기가 되어 있는 교과서고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께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각 소단원마다 역시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께 제공하는 유인물과 평가 문제들을 함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가 훈련해보고 할 건데 페이지가 교과서 페이지가 써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좌우에 교과서 페이지가 써있기도 하고 소단원 형성평가 별도의 페이지가 써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페이지는 뭐냐? 이 교재, 내가 넣은 페이지를 기준할 거예요. 가운데 아래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가운데 아래에 있는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가 바로 이 교재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를 기준해서 할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네는 늦을 이유가 없는데? 너도 캠공이냐? 이거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 막 시작했어. 잠깐만 너무 늦었다. 얘들아 지금 25분이야. 미쳤다. 빨리 하자. 자 그러면 몇 페이지 보시냐? 7쪽이라고 하면 알아들 수 있을까요? 7쪽. 7쪽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타이틀이 보이시죠?
오른쪽 위가 조금 위가 비어 있을 거예요. 조금 글자 겹쳐도 되니까 잠시만 요 칠판 좀 보고 그 다음에 각을 보도록 합시다. 칠판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대화, 원리, 그리고 언어 예절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낚시 포인트가 좀 많아요.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게 뭐 내용 생성하기, 뭐 글쓰기, 말하기 기법 이런 거잖아. 되게 잡밥 같잖아요. 맞아요. 개잡밥이에요. 안 틀려요, 그런 것들. 틀린다면 여기에요. 오늘 첫 수업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거에서. 잘 들어봐요. 대화와 원리. 대화의 원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프린트에 주신 거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총 3개의 원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예요. 이거 좀 보고 해봐. 그리고 순서교대 원리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협력의 원리까지 프린트에 들어있어요. 이게 프린트에 있습니다. 근데 주석 교과서에 달려있어. 이따 봐줄게. 이 3개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3개 다 모두 다 대화의 원리면서 동시에 예절을 위한 거예요. 자, 조심하세요. 예절을 위해서 쓰는 방법들입니다. 예절을 지켜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 들어가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칭찬의 원리라고 배우셨어요? 찬동의 원리라고 배웠어요? 아니, 내가 볼게. 찬동이라고 배웠구나. 이게 선생님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맞춰서 해드릴게요. 이익, 부담, 칭찬, 비방, 일치, 차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판정 기준이에요. 다시 판정 기준이 요 테마 3가지 테마고요. 그리고 이걸 나열할 때 뭘로 해야 되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나냐 너냐 그 기준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냐 너냐. 바로 써볼게요. 여기는 관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이야. 관용이야, 요령이야? 관용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네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요령 고르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에 따라서 그냥 용어가 달라지는 거야. 이익과 부담에 대해서 다루는 건 동일해요. 근데 나냐 너냐 거기서 갈려요. 프린트 말로는 고상하게 써 있습니다. 화자 기준이냐 청자 기준이냐. 화자냐 청자냐 같은 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어디 갔어? 으쌰. 관용의 경우는요, 나에 대해서 이익을 올리고 부담을 아니야 미쳤나봐 정신 차려. 이익을 낮추고 부담을 높이는 표현이고요. 요령의 경륜은 너에 대해서 이익을 높여주고 부담을 낮춰주는 표현입니다. 이걸 지키면 지켰다. 이게 어긋나면 못 지켰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연습이나 몇 개 해볼까요? 조금만 더 잠깐만 설명할 게 더 있어. 그럼 이 이익이 뭐냐? 부담이 뭐냐? 이 말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이익이란 말은 몇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응? 도덕할 때 덕이요? 그거 말고요. 네 덕분에 내 덕인 줄 알아 할 때 그 덕이요. 이게 이익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탓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탓. 내 탓으로 내 탓이야. 네 탓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탓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는 말들이에요. 이익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려는 것, 얻으려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이거 각 보고 쓰라니까 이 사람들. 내가 뭘 쓸 줄 알고 지금 막 쓰고 있어. 부담은요, 하기 싫은 거, 얻기 싫은 거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안 쓸게. 나는 말로만 할게. 반대로 가면 돼. 하려는 게 아닌 거, 하기 싫은 거, 얻고 싶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공부하는 거는 유시 이익이야 부담이야? 공부는 얻고 싶은 게 아니군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목적인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야. 공부는 수단이고요. 뭘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높은 성적이잖아. 높은 성적, 높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원하는 꿈, 비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공부라는 부담을 통해서 훌륭한 성적이라는 목적, 얻고자 하는 게 달성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발표, 수행평가에 발표가 있을 수도 있죠. 조별 발표일 수도 있죠. 발표는 부담이야, 이익이야? 발표 자체는 부담인 거지. 근데 높은 수행평가 점수는 이익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맞춰봐. 발표 네가 해. 발표 준비 네가 해. 무슨 흑인 욕 같다. 발표 준비 자네가 해. 무슨 경률이야 일단? 관용 요령 어디로 올 거야? 요령으로 가야지. 네가 해라고 했으니까 요령으로 가야 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지. 너에게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 부담을 줬잖아. 발표 준비를.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을 어겼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느낌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왠지 요령의 느낌인데 관용의 느낌인데 조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계산하셔야 돼요. 제가 공식 루트 알려드리고 있죠. 자, 또 계속 가보자. 칭찬 비방은요. 여기는 겸양이라고 하면 되고요. 연주학교 선생님은 여기다가 찬동이라는 프레임을 쓰셨네요. 오케이. 자, 역시 똑같습니다. 공식. 나의 칭찬을 낮추고 비방을 올려주면 겸양 성공. 너에 대해서 칭찬을 올리고 비방을 낮추면 찬동 성공.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되게 쉬워요. 이건 쉬워. 야, 너 쩔었다. 야, 너 쩔었다. 뭐야? 찬동이죠. 지켰어, 못 지켰어? 지켰지.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일치 차이는요. 이 말에서 나오지만 두 가지 의견을 비교해야만 나오는 키워드예요. 이거는 혼자서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가 있어야 일치했는지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죠. 이건 나너 기준이 따로 없이 나 너의 소통 과정에서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하나로 퉁쳐집니다. 바로 동의의 경로로 퉁쳐져요. 동의의 경로를 지키는 방법은 다들 눈치챘죠? 일치를 높이고 차이를 낮추면 일치를 왜 이렇게 썼냐? 차이를 낮추면 동의의 경로 성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이 일치를 사소하더라도 인정의 핵심입니다. 이 일치하려는 노력이 아주 사소하더라도 일치하려는 노력까지도 인정해줘요. 일치하려고 했다. 일치를 높였다. 그러면 동의 경로를 취급해줍니다. 동의 경로를 잘 지켰다라고 해주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치가 안 됐는데요, 둘이 의견이? 그러면 동의 경로를 안 지킨 거 아닌가요?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일치하려는 노력을 따지는 거예요. 일치를 어떻게든 높이려는 사소한 노력까지 인정해줘요.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네,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야, 오늘 파스타 먹자. 파스타 좋지. 근데 나는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그 서양 비빔국수를 10,000원 주고 먹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든든한 김치찌개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야, 파스타 좋지. 그러면 오늘은 내가 알아봤는데 김치 파스타가 있더라고. 우리 김치 파스타 먹으러 가자. 동의 경로를 지켰나요? 지켰나요? 지킨 거예요. 상대의 파스타의 의견을 최대한 인정, 일치시켜주려고 노력한 거죠. 성공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때? 똑같은 상황. 자기야, 파스타 먹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야, 파스타는 면이지. 자, 내가 알아둔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이 김치찌개집은 소면을 같이 줘. 소면을 말아 먹으면 파스타 면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이거 동의
경률 맞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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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파스타라는 말을 하고 그걸 최대한 해보려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사소하게라도 최대한 비벼봤죠. 예, 동의 경률 지킨 거예요. 또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하나 더. 자기야, 파스타 먹자. 파스타 맛있지. 파스타 고소하고 맛있지. 파스타 좋지. 근데 오늘 김치찌개 먹자.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상대 말에 동의해줬잖아. 파스타 좋지, 맛있지. 하지만 오늘은 닥치고 김치찌개. 괜찮아요. 이거 동의 경률 시킨 거예요. 교재에 있는 말로 우리 한 번 더 다질 테니까 이 공식 루트 일단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공손성의 원리예요. 그 다음 순서교대 원리도 할게요. 각을 보고 써. 순서교대 원리는 프린트에는 없나? 교재에만 있다. 교과서에만 있다. 그래도 가볍게 봅시다. 순서교대 원리는 내가 그만.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4개. 순수교대 원리는요, 서로 대화 예절을 위해서, 즉 대화하기 위해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말하는 거는 순수교대 원리에 어긋나요. 혼자만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납득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침묵도 안 돼요. 이 순수교대 원리에 따르면 이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혼자만 말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침묵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쌩까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끊고 끼어드는 것도 역시 순서를 바람직하게 교대했다 보기 힘들겠죠. 이것도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끼어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게 어려워요. 관련 없는 화제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순서교대 원리에 어긋나요. 순서교대는요, 주어진 공유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건데 그 주제가 아닌 다른 화제, 다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순서교대 원리의 원활한 이 논리에 대해서 오고받음을 무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걸로 들어가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나올까요? 이걸 섞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두 개는 다른 원리입니다. 자, 이거 어때? 봉수야, 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나 국어 시험 100점 맞고 싶다. 저녁 뭐 먹을래? 저녁 뭐 먹을래? 나 국어 시험 100점 맞고 싶다. 이거 공손하지 못하군.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무슨 경류를 어겼죠? 관련 없는 화제를 꺼냈죠. 무슨 원리를 어긴 거지? 경률이 아니라 순서교대의 원리를 어겼지. 공손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각각 어디 타이틀에 있는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게 낚시 포인트예요. 잘 나와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여러분들 알아서 예쁘게 쓰세요. 난 여기다 쓸게. 잠깐만, 올 사람 다 왔나? 왜? 여기다 쓸게. 양으로만 쓸게. 의 경률 뺄게. 양, 질, 관련성, 태도, 방법의 경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많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양만큼 해라.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정보의 양을, 자, 이 협력의 원리는요, 두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함께 협력해야 역시 대화가 원활하게 예의 있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요건 프린트에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양, 많아도 안 돼요. 아까 쓸모없는 정보까지. 너 엊그제 본 국어 점수 몇 점이야? 자, 실제로 엊그제 있었던 얘예요. 잠깐만, 여기 있던 얘 같은데 누구였더라? 딴 얘였던가? 딴 반이었나? 내가 영어 끝나고 나온 것 같았는데, 야, 국어 몇 점 했더니, 선생님, 저 수학은 잘 봤어요. 여기 있지 않냐? 누구지? 니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 수학은 잘 봤어요. 뭐한 놈이야 이거? 부족하죠. 필요 없죠. 자, 이건 어때요? 선생님, 저 국어는 90점인데요. 수학은 88점이고요. 사회는 1등급이고요. 한국사는 하나 틀렸고요. 필요 없어요. 나는 국어 점수만 필요해. 양의 경률에 어긋난 거예요. 협력의 원리 중에. 알겠죠? 부족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질의 경률은요. 진실성입니다. 이거는. 연합학교 프린트에서는 진실이라고 써주셨네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진실만 말해줘야 돼요. 즉 거짓을 하면 안 돼요. 질의 경률이에요. 이게. 질은 퀄리티를 말하잖아요. 얼마큼 품질이 좋은 정보인가를 따지는 건데, 품질 좋은 정보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라는 뜻, 즉 사실인 정보를 퀄리티가 좋다고 합니다. 질의 경률을 하려면 구라를 까면 안 돼요. 자, 다만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일 수도 있고요. 거짓이 의도하지는 않은데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야, 한국인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래. 그래? 왜? 내 생각이 그래. 출처가 불분명하죠. 출처가 불분명하면 진실인가요? 아니지.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뇌피셜이 여기 들어가요. 아까 의도해서 한 구라도 여기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근거 없는 말들이 바로 말의 정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거, 부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의 경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한꺼번에 있을 때 헷갈려서 그렇지. 하나씩 보면 할만합니다. 관련성의 경률은 바로 순수교대 원리의 네 번째 조건이랑 일치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관련 있는 얘기, 관련 없는 화제는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겹쳐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해요. 연학교 프린트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아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아른고 1학년 하고 왔거든요. 아른고 1학년은 협력의 원리를 안 주셨어요. 이 두 개만 해요. 근데 연전 다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태도의 경률은요. 모호하면 안 돼요. 중의적 표현하면 안 돼요. 중의는 이번 모의고사에 있었지? 중의적 표현. 문법 문제 마지막 문제 아니었던가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모호한 표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법이랑 관련이 있어요, 사실. 자, 나는 밤이 너무 좋아. 난 밤이 너무 좋아. 이 자식 먹는 밤 좋아한다는 건지 깜깜한 밤 좋아한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모호하죠? 의미가 두 개죠? 이런 게 태도의 경륜을 어긋난 거예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나는 삶은 밤이 좋아. 나는 깜깜한 밤이 좋아. 이런 식으로 좀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태도의 경륜이 어긋났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이렇게 해서 협력의 원리까지 4가 있고요. 이 협력의 원리 프린트에는 없지만 가끔 문제로 낚시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걔도 참고용으로 한번 써보여요. 이제 마무리야. 이것까지만 필기하면 돼. 좀 많죠? 필기할게. 대화 함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작년 선배들은 했었거든요. 작년 선배들은 학교 선생님 프린트로 따로 주셨는데 올해는 안 주셨어. 근데 그냥 알고만 있자. 그러면 대화 함축은요. 의도적으로 이 관련성 경률을 어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관련성 경률을 어겨요. 그러면 그냥 원리를 안 지킨 거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대화의 원리를 어겼는데 의사소통이 성립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의사소통이 성립해버려요. 뭘까? 이게 무슨 일이란 걸까? 이거예요. 엊그제 이제 모의고사 보고 집에 왔어요. 저 엄마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학교 다녀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참 오늘 국어 성적 몇 점 맞았니? 라고 엄마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피곤해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딱 하고 쾅 닫아요. 잠깐만 국어 점수 피곤하다 관련이 있나요? 화제랑 아무 관련이 없죠. 잠깐만 의사소통 됐나요? 됐죠. 됐지. 됐어. 시험 점수 몇 점이라는 거야? 잘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쉐이시라는 거잖아. 조졌다는 거잖아. 피곤해. 나 오늘 피곤해. 방문 쾅. 관련 없는 화제와 관련 없는 국어 점수와 상관없는 나의 기분 상태 전달했지만 시험 점수가 쉐이시라는 거를 전달하고 있죠. 의사소통이 성립하게 돼요. 아주 독특한 대화 함축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모르니 했어요. 작년 선배들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우게 될 1단에서 배우게 될 대화 원리와 언어 예절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이 처리 안에서 해줘야 돼요. 특히 이 공식을 잘 써먹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대화 사항이 제시될 텐데요. 이게 무슨 경류를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해줘야 돼요. 조윤서 씨 내가 영상 다 찍어놓고 있거든? 앞에 거 보면 돼. 이게 핵심이야. 이따가 또 문제도 풀 거야. 해보면서 이제 익혀보자고.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뭐 빠뜨린 거 있나? 이것도 했구나. 이야. 야, 프린트에 다 쑤셔 넣으셨네. 공손성의 원리랑 같은 말입니다. 정중어법입니다. 공손하다와 정중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와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낚여요. 자,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손가락 자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네가 유건 씨가 선생님 재미없어요. 빨리 딴 거로 넘어가요. 정중한가요 이분? 너무 공손하지 않죠? 정중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지금 뭐 어겼죠?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들었죠. 순서 교대 원리를 틀렸죠. 여기서 상관 있나요? 없죠. 정중어법과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낚는다고. 그래서 중요해요. 왠지 얼핏 들었을 때는 왜 이렇게 무례해? 여러분들 무례의 반대말 정중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례하네? 정중하지 아니하군. 정중하지 않습니다. 정중어법을 어겼습니다. 땡이라고. 정중어법은 이 공손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낚시 포인트. 여기는 여기만 들어가요.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물론 대답 잘 해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 내가 뭐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하면 여러분들 딱 어떻게 해요? 미동도 없죠. 아무 말도 안 하죠. 공손하지 않은가요? 상관없어요. 혼자만 말한 거, 침묵한 거기 때문에 순수교대 원리를 어겼을 뿐이에요. 정중어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낚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정중어법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네요. 그거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서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의 내용은 다 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말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교과서에 실려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교재 페이지 7쪽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거기다 필기해 놓고 계시죠? 7쪽 볼게요. 자, 어차피 영상은 매 수업은 다 올라갑니다. 두르고만 찍는 거예요. 딱 요 수업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까먹었거나 조금 늦게 오시면 사정상 늦게 오시면 영상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도 써. 나름 고음질이라고. 이거 28,000원 주고 샀다고. 인터넷 배송료 합쳐서 31,000원이었어.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것도 생겼어. 야,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저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저씨처럼 해서 자 골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다 블루투스로 되어 있어요. 세상 좋아졌어요. 현태 할아버지 아시죠? 윈터 하신 분들은. 현태 할아버지가 여기 처음 와서 그 건어물 그 생선 가게 아저씨 그거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윈터 때 잠깐 처음 했어요. 그걸로.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래서 나한테 봉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할아버지 왜요? 했는데 이거 써 이거 마이크 해야 편해. 그래서 예, 저 쓰고 있습니다. 응? 어디? 안 보이는데? 특유의 그 귀여운 표정이 있으시죠? 응?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마이크야?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잘 들어가? 그거보다 음질 좋을걸요? 그랬더니 야 이거 얼마야? 한 3만 원쯤 해요.
이거 20만 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하면서 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샀죠. 이거 어때? 했더니 아, 이거 간지는 안 해요. 하면서 맨날 끼고 다니시지. 어디 오시냐면요. 7쪽에다 필기 하셨으면 라디오 담화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학교에서 이제 진도를 안 나갔으면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8쪽으로 오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페이지 보는 거야. 가운데 중앙에 있는 페이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정중하지 않으면 예절에 어긋나는 거지. 근데 예의에 예절에 어긋나면 정중하지 않은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순서교대 원리를 어긋나도 예절에 어긋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아까 이건 과일이고요. 포도, 사과, 오렌지예요. 포도는 무조건 과일이에요. 하지만 과일은 무조건 포도가 아닙니다. 사과, 오렌지일 수도 있어요. 포함 관계를 잘 보세요. 이 세 개는 모두 다 예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교과서 8쪽에 맨 위에 써 있어요. 서로 말 주고받아야 되고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예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예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어디로 오시냐면 이 천재박 이 주석 교과서는 좋은 게요. 줄이 써 있어요. 우리가 처음 쓰는 교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서 옆에 파란색으로 5, 10, 15, 5의 배수로 숫자 써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이게 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줄 하면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이걸로 보는 거야. 위에서 안 세도 돼. 옛날처럼 독서처럼. 자, 24번째 줄 볼게요. 사과 방법 첫 번째인데요. 자, 여기가 좀 유치해. 그래서 많이 오글거리거든. 근데 학교 프린트에다 또 넣어주셨어. 그럼 봐야 돼. 조금 유치해도. 아참, 서수정 나온대 안 나온대? 나온대요? 자,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이러면 외워야 돼요. 사과 방법 3가지를 세상에 외워야 됩니다. 서수정이 나와요. 다음 대화 상황에서 지혜가 해야 될 행위를 사과의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러면 사과의 방법 3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서수정 나온대? 뭐 돌아가는 말로 할 수는 없죠. 그치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겠지. 작년에는 1년 동안 여러분들 선배들 작년 1학년일 때는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서수정 1년 내내. 근데 선생님 바뀌었거든. 열심히 해보자고. 자, 근데 서수정 확정되면 그때 외우고요. 지금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무식하게 외우지 말자. 그냥 조금 오글거려도 슥 보자고. 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잘못을 밝히고 미안한 넘어가자. 이런 말들이야. 오른쪽 구쪽 변명. 자, 둘째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 탓하지 말자. 넘어갈게. 셋째. 이 셋째에다 별표 쳐주세요. 비언어, 준 언어를 잘 써라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 언어 준 언어는 모의고사 해설 수업 잠깐 들었던 윈터 말고 정규반 수업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잠깐 여기 정규반 출신이 건우야, 선아 나랑 하지 않았습니까? 준 언어 비언어. 나머지는 혹시 준 언어 비언어 학교에서는 배웠어요. 학원에서 배운 적 있네? 나랑은 한 적 없죠.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언어는요. 음성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음성 의사소통이에요. 음성으로 된. 자, 근데 말로 되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말이 뭘까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의사표현을 말이라고 해요. 오롤롤롤롤. 이건 말이라 보기 좀 힘들어요. 나의 의사나 의도가 담겨있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역시 말이라 보기 힘들어요. 근데 방금 말한 거 깜짝이야 말이죠. 나의 놀람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니까. 이게 언어입니다. 심플하지? 준언어 혹은 반언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음성이에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렇구나. 근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야. 음성인데 의사소통인데 말이 아니야. 자, 뭐가 있을까요? 어조, 말투. 비슷한 걸로 억양, 추임새 이런 것들이 다 반언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억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죽어! 분노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죽어? 걱정이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죽어.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요. 억양에 따라 달라지죠, 의미가. 의사소통이 성립하게 돼요. 근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비언어가 있습니다. 비언어. 언어가 아니야. 언어가 아닌데 언어란 말 이제 눈치챘나요? 이게 음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음성이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야. 소리가 아니고 근데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음성이 아닌데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자, 뭐가 있을까?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표정으로 의사소통 가능해요. 너 이거 먹을래? 누가 봐도 안 먹어요. 오수병 씨, 기분이 어떤가요? 기뻐요. 표정으로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몸짓도 가능해요. 오수병 씨, 기분이 어때요?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몸짓으로 우리가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봤을 건데 제가 여기다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런 게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누가 틀려요? 단독으로 의사소통이 자, 이거 언어는 됐고요. 결국에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찾는 방법. 얘는 음성이고요. 얘는 음성이 아니라 태도인 거 확인하셨나요? 그럼 얘는 뭘로? 시각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청각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각으로 인지되는 언어 정보인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언어 정보인지로 가르면 편하게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두 언어 중에 단독으로는 의사소통을 못하는 얘가 있는데 누굴까요? 준언어예요. 얘는 단독으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지. 언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어의 친구예요. 언어의 준하는 언어에 비벼 있는 친구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이거를. 근데 비언어는 어때요? 단독으로 의사소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이렇게. 가능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얘는 단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얘는 음성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의사소통을 하네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학교 선생님 프린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들어봐봐요. 준언어적 표현. 언어와 함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의 강약, 높낮이, 가락. 반언어적 표현.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준언어 설명이에요.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은 이렇게 써 있어요. 언어가 아닌 아까 음성 정보가 아닌 말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이제 돌아와서 교재 다시 정리하시고 교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쪽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시간 지났죠? 큰일 났네. 빨리 갈게. 오늘 1, 2, 3 프린트에 있는 교과서 부분 다 볼 거야. 참 학교에서 뭐 더 나간다고 힌트 주신 거 없어? 어법 나간대요? 3단원 1 나간대요? 3단원 조졌다.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 주 수업은 문법만 할 것 같습니다. 의문변동 잘 배워요. 3단원이면 3-1 정확한 표현 어떻게 발음할까요? 의문변동이 있고요. 3-2 정확한 표현 문법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나가실까? 궁금하다. 어법 나간대? 어법 나간대요. 다음 주에 그쪽 어법 나가서 논의 죽을 거라 하셨는데 교과서랑 같이 힘들 거라고. 나는 왜 이렇게 이번 주 평화롭나 했어. 이 프린트 보면서 와 말하기 방법 담화 간섭 와 힐링된다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합시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프린트에 있는 대화 간섭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힘 빡 안 줘도 되는데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내신은 디테일에서 갈린다고. 여기서 이런 데서 틀려요. 이거 지금 제가 막 그냥 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맘먹고 낚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환장하게 만들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프린트 이거 쓱쓱 읽어서는 시험장 가면 당황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 보셨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9쪽 볼게요. 9쪽. 아까 셋째 별표 쳐져 있었죠? 셋째 볼게. 일곱 번째 줄이야. 대화에서 찾으셨죠?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 크기 등과 같은 준언어적 표현 좋고요. 표정, 몸짓, 시선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뭐야? 두 개를 잘 정리해라.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교사용 이제 필기가 되어 있거든. 파란색. 방금 읽은 거 오른쪽에 박스 있잖아.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 자, 필기 할 게 이제 많이 없어요. 이제 왜냐면 필기가 다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다 안 읽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읽은 것만 보라는 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읽는 게 좋습니다. 난 시간 관계상 읽어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헷갈린 것만 봐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돼, 결국에. 자, 준 언어부터 봅시다. 반언어적 표현을 불리며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 크기 등과 같이 언어적 내용과는 분리된 음성적 요소를 말한다. 자, 잠깐 같이 함께 쓰는데 언어에서 말하는 말과는 소리와는 좀 다른 얘기다. 구분되는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 비언어적 표현 볼까요?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얼굴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이 언어 외적인 형태. 됐죠? 이게 다 키워드들이야. 외적인 형태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비언어를 의미한다. 분리된 음성적 요소가 뭘 의미하는가? 준언어적 표현이다. 이게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셔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디테일에서 갈려요. 됐습니다. 부탁 볼까요? 18쪽입니다. 10쪽 미안. 10쪽. 빨리 하자. 너무 여유 부렸다 오늘. 부탁은 이렇게 해요. 자, 좀 유치하지만 빨리 보자. 세 번째 줄이네요. 첫째, 상대방 상황 살펴라. 넘어갈게. 둘째, 자, 여섯 번째 줄이야. 둘째,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부담을 덜 느끼도록에다가 체크. 부담을 덜 느끼도록. 누구에게? 상대에게. 무슨 경률이야? 상대에게 부담을 덜 준다. 무슨 경률 발동? 요령의 경률 발동인 거 느껴보시나요? 바로 부탁하는 방법에 요령의 경률이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읽어볼까요? 자, 일곱 번째 줄이야. 부탁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참고로 웬만한 필기는 다 되어 있어. 여기도 써있지. 덜 느끼도록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게 좋다. 왜 공손하다는 말이 나온지 알겠죠? 이 경률 지웠지만 무슨 원리였어요? 공손성의 원리였죠. 그러니까 공손한 표현이 나오는 거야. 상대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게 왜 공손한 거예요? 이것들이 공손성의 원리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건 좋다. 좀만 더 읽을게요. 자,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괜찮다면 할 수 있어 등과 같은 표현. 조금 잠깐 등과 같은 표현. 자, 모두 다 뭐냐면요. 이게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인데 완곡한 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써볼래요? 이거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써보세요. 완곡. 약간 괜찮다면 필기 좀 해줄 수 있어? 조금 잠깐만 필기 좀 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걸 쓰면 상대방 부담이 줄어들어요. 자, 요령의 경률 지키는 방법 디테일한 게 하나 나왔죠. 저 말들을 쓰면 무슨 경률을 지킨 거야? 요령의 경률을 지킨 거야. 괜찮다면 요령의 경률 발동 한 거라고. 뭐뭐 해줄 수 있을까? 요령의 경률 발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셋째,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라. 예, 잘 보세요. 서술형 들어가면 외울 거예요, 나중에. 됐습니다. 그 아래는 이 공적 공적 상황이냐, 뭐냐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까 완곡한 표현이라고 썼었죠. 학교 프린트에는 완곡이라는 키워드를 안 쓰셨고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써보세요. 우회적 표현. 우회적 표현. 아까 완곡한 표현이랑 같은 말입니다. 완곡한 표현과 우회적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완곡한 옆에다가 우회적도 같이 써주세요. 이게 학교 프린트에 써있는 용어예요. 돌려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뜻이야. 돌려 말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 11쪽으로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네 할게. 이제 듣기 말하기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필기를 따로 안 할게요. 왜냐면 딱 좋은 필기가 되어 있어. 11쪽 보고 계시죠? 자, 교과서 페이지가 아니라 가운데 페이지야. 조금 적응해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정리된 거 보이실까요? 자, 언어 차이가 뭐에 따라 나타나는지 볼래요? 지역 간의 언어 차이 찾으셨죠? 세대 간의 언어 차이,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 묶어야 돼요. 이 중에 두 개는 같은 집단에 대한 건데 뭐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즉, 지역 간의 언어 차이와 세대 간의 언어 차이는 묶어주셔야 돼요. 뭘로? 집단에 따른. 집단에 따른. 자,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제. 집단에 따른 거와 개인에 따른 걸로 이제 두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 말하기 다양성은요, 크게 개인과 집단적 특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집단적 특성은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이렇게. 이걸 뭘로 낚는 줄 아세요? 개인하고 집단하고 섞고 나서 헷갈리게 해요. 할아버지,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해줄게. 할아버지, 생파 갔다 올게요. 아이, 그 생파가 매워서 거길 왜 가니? 우리 할아버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할아버지 진짜 말이 안 통해. 할아버지와 손자의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보이시죠?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세대라는 집단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 할아버지만 생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세대가 모르는 거야. 약간 집단으로 보는 거야. 낚시 포인트가 딱 여기 있어요. 지역과는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은 다 드렸어요. 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예시들이 있거든요. 생파도 있고요. 사투리 지역 차이도 있고요. 자, 저기 보세요. 11쪽의 맨 마지막 25번째 주제가 써있네요. 거기 돼 있는 다 떡볶이 그림 보세요. 맛있겠다. 조금 밋밋한데 간이? 고추장 더 뿌려달라고 하세요. 너무 약해요 간이. 바닥의 소스가 정말 맛없게 잉크 좀 더 쓰시지. 읽어볼게요.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가 가게를 지나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자, 이게 돌려 말한 거예요. 떡볶이 먹자! 이러면 상대가 부담될까봐요. 돌려 말한 거예요. 배고프지? 떡볶이 맛있대. 자,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친구는 그렇구나 라고 했대요. 맛있게, 여기 맛있어? 그렇구나. 같대요. 의도를 캐치 못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거야? 떡볶이 맛있지라고 한대야? 그렇구나라고 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오시냐면 여기 11쪽 7번째 줄 오세요. 7번째 줄. 듣기 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은 맞고 틀리다가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잘한 건 없어요. 둘 다 못한 것도 없고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야. 떡볶이 맛있대라고 말한 사람은 상대의 성향을 고려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떡볶이 맛있대라고 한 친구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맛있는 거구나 고마워 정보 이렇게 한 얘는 직접적으로 언어 소통을 하는 성향이 있는 거야.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이게 낚시 포인트예요. 왠지 그렇구나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성향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거야? 집단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이게 바로 개인에 따른 성향 차이입니다. 직접적인 언어 소통을 선호하는지 간접적인 언어 소통을 선호하는지가 바로 개인 성향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입니다. 아까 집단하고 좀 다르죠. 됐죠? 네, 요거 과제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는 그 다음 페이지 12쪽에 잘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시험 범위가 더 확정이 된다면 또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1단원은 여기까지고요. 쉬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래도 70분 했네.
자, 저는 쉴 거고요. 여러분들은 쉬기엔 됐고요. 어디 오시냐면요. 아, 쉬워. 21쪽 오세요. 21쪽에서 22쪽 풀어주세요. 답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채점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 10분이면 되죠? 자, 5분이면 풀죠. 그러면 지금 11분이니까 15분까지 푸시고 25분에 이어서 합시다. 교시 25분 해볼게요.